저를 후진국 한국으로 쫓아내는 건가요? 제가 간호과장 미셸 베르나르 앞에서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 듀랑입니다. 올해 31살이고 파리 살페트리에르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글쎄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요. 새벽 3시까지 응급실에서 6명의 환자를 돌았는데 그중 한 분은 80이 넘은 할머니셨죠. 골절상으로 실려 오셨는데 병실이 없어서 복도에 임시 침대를 놓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언제쯤 제대로 된 방으로 옮겨주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자리가 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부족한 인력, 넘쳐나는 환자, 줄어드는 예산. 간호사로 일한 지 7년째인데 처음에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갑자기 간호과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마틸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뭔가 싶었죠. 혹시 승진 이야기인가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아시아 의료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되셨어요. 축하해요. 그 순간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잠깐요. 이게 뭔가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병원에서 추천했어요. 당신의 경력과 실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죠. 한국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6주간 연수를 받게 될 거예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 해외 연수를 간다면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생각했거든요. 한국요?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내뱉게 된 거예요. 저를 후진국 한국으로 쫓아내는 건가요? 미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틸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응급의료 시스템 모두 세계적 수준이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비자도 나왔고 항공편도 예약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마틸다. 미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최근 상태가 좋지 않아요. 환자들에게 짜증을 내고 동료들과도 갈등이 잦죠. 이 연수가 당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최근 몇 달간 제가 정말 예민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동료들과도 사소한 일로 다투곤 했죠. 6주 만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승진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제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와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처음에 나온 건 K-팝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름만 들어본 가수들이었죠. 그 다음엔 한국 드라마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로맨틱한 스토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검색해보니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매운 음식이 많아 보였는데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과연 먹을 게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찾아봤어요. 분단국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니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위험한 곳은 아닐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마틸다, 이 시간에 왜 전화했니? 아빠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왔어요. 아빠, 저 한국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보낸다고 해서. 한국.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거기 전쟁 중인 곳 아니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던데.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틸다, 거기 안전한 곳이야. 아빠가 다시 물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어요. 딸아,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해봐.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통화를 마친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는데 일주일 후면 이 모든 걸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 의료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마지막에 거절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죠.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며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어요. 12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착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창밖을 내려다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반듯하게 뻗은 도로들, 그리고 야경이 정말 화려했어요. 파리 못지않게 현대적이더라고요. 이게 한국이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좀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덜 발달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정말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공항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죠.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보다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면세점들도 엄청나게 크고 브랜드들도 제가 아는 명품 브랜드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느낀 건 습기였어요. 파리와는 전혀 다른 끈적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질서정연하다는 거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신기했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사관 분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심사관이 물어봤어요. 의료 연수입니다. 제가 답했죠. 아, 의료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스탬프를 찍어주셨어요. 그 순간 여기 사람들 되게 친절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중 나온 분은 김민정이라는 국제교류팀 직원이었어요.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셨어요. 제 프랑스식 영어 발음도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아 마틸다. 김민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 한국 방문이시죠? 어떠세요? 김민정 씨가 물어봤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네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더니 김민정 씨가 웃으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는 좀 다르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데 택시도 깨끗하고 최신 모델이었어요.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셨지만 김민정 씨가 통역해 주셨죠.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놀랐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고 표지판들도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층 아파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김민정 씨가 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고 강변에는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파리의 센강보다도 더 넓어 보였죠. 와, 정말 크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휴식처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가보세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파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더 활기차고 더 빠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김민정 씨가 물어봤어요. 네,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더니 김민정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한국에 계시면서 생각이 바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네요. 요즘 한국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숙소는 병원 근처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작았죠. 침대도, 냉장고도, 심지어 변기도 프랑스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도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이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예요. 김민정 씨가 종이를 주시며 말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정말 그랬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해보니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빨랐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제가 아침 9시 반에 데리러 올게요. 김민정 씨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근처에 음식점이 있나요? 1층에 편의점이 있고 바로 옆 건물에 한식당이 있어요. 영어 메뉴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정말 여기서 6주를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보다는 덜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날 첫 출근,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말 컸어요. 파리의 살페트리에르보다도 큰 것 같았죠. 건물도 새롭고 깨끗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정말 현대적인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어떠세요? 김민정 씨가 물어봤어요. 정말 크고 현대적이네요. 프랑스 병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 보였어요. 디지털 시스템이 더 잘 갖춰져 있고 환경도 더 깔끔했죠. 안녕하세요, 마틸다 선생님. 간호과장 박현숙 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희 응급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 과장님은 영어를 정말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박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프랑스와 비슷하네요. 제가 답했죠. 하지만 응급실 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절차, 새로운 규칙들, 모든 게 낯설었죠. 첫 근무는 오후 2시부터였어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소음이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목소리, 의료진들의 지시, 각종 의료기기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프랑스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마틸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수간호사 이정민 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오늘은 관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모든 게 어려웠어요. 환자 차트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의료진들끼리 대화도 당연히 한국어였죠. 영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걸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밤 9시쯤 갑자기 응급 환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젊은 남성이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코드 블루, 코드 블루. 누군가가 외쳤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당연히 알아서 움직였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르니까 손발이 묶인 느낌이었죠. 선생님, 이쪽 도와주세요. 한 젊은 의사가 저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그분이 바로 수연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차분해 보이는 의대생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인턴 1년 차였다고 해요. 네. 저는 급하게 대답하며 다가갔어요. 수연은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어로 설명해 줬어요. 바이탈 사인부터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혈압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한국 것이라 사용법이 약간 달랐어요. 순간 당황했는데 수연이 바로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연이 친절하게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수연과 함께 환자를 돌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직 젊은 의사인데도 경험이 풍부해 보였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어요. 환자가 안정을 되찾은 후 수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마틸다 선생님. 처음이라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수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수연의 침착함과 친절함이요. 프랑스에서 만난 의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많이 깨졌다는 걸 느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도 친절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다른 의료 시스템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웠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수연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병원에서의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죠. 수연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주고 한국어로 된 의료 용어들을 영어로 번역해주곤 했습니다. 마틸다 선생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수연이 환자 차트를 보며 물어봤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응급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형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온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모든 의료진 대기하세요. 응급실 과장님이 큰 소리로 지시했어요.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상 환자들이 실려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자는 7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들어왔는데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죠.
아이가 신정지 상태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외쳤어요. 순간 응급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어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수연 이쪽으로. 응급실 과장님이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이 급하게 달려가면서 저에게 손짓했어요. 마틸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갔어요. 아이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고 호흡도 불안정했죠.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수연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머리 외상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처치가 필요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간호사분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그때 수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틸다 선생님, 프랑스에서 소아 응급처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제가 답했어요.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프랑스 간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죠. 긴장되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과 저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수연이 기도 확보를 하는 동안 저는 소아용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압박 깊이를 조금 더 얕게 해주세요. 제가 수연에게 조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연이 즉시 따라해줬어요. 10분이 넘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돌아왔어요. 간호사분이 외쳤어요. 그 순간 응급실 전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아이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금방 올 거야. 제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동안 수연에게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문장 중 하나였죠. 아이가 제 말을 알아듣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마틸다 선생님, 당신이 없었다면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연 씨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날 밤 일이 끝나고 나서 수연과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저도요. 함께 일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어요. 마틸다 선생님과 일하니까 제가 더 좋은 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외국인 동료가 아니라 정말 파트너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연 씨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요. 정말요? 네. 프랑스에서는 너무 바빠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 수연 씨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수연과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된 거죠. 다음 날부터 수연은 제게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혹시 한국 음식은 드셔보셨어요? 수연이 물어봤어요. 아직 편의점 음식만 먹어봤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식당 가볼까요? 안 매운 음식도 많아요. 수연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어제 밤 함께 환자를 살린 후로 수연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간 식당은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미소라는 이름의 가게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여기 프랑스에서 오신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어제 밤에 아이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수연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불고기 정식 어때요? 달콤하고 전혀 안 매워요. 수연이 추천해줬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했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신기했어요. 어떠세요? 수연이 제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네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날 이후로 수연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다른 식당을 가면서 한국 음식을 하나씩 배워나갔죠.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처음엔 어색했던 맛들이 점점 친숙해져 갔어요. 일주일 후 어느 토요일, 수연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마틸다 선생님, 내일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시켜드릴까요? 정말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에 온 김에 서울도 봐야죠. 게다가 어제 밤일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다음 날 일요일, 수연은 약속한 대로 제 숙소 앞으로 와줬어요. 평소 병원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적인 서울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전통 찻집들과 한옥들이 있어서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전통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셨어요. 대추차를 마시는데 달콤하고 따뜻했죠. 이 차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마시는 차예요. 그럼 프랑스의 허브차 같은 거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문화를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 한강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강변공원에는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한강 다리들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시켰어요. 한국식 치킨은 정말 바삭바삭했고 맥주와도 잘 어울렸죠. 수연 씨는 왜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저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의사의 꿈을 갖게 됐죠. 어제 밤 아이를 살릴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렇구나. 정말 멋진 이유네요. 마틸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처음엔 부모님이 원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제 밤 같은 순간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마틸다 선생님과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니까 제가 사는 도시가 새롭게 보이네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 주말에는 또 다른 곳 가볼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뭔가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함께 환자를 살린 동료 이상의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병원에서의 업무도 익숙해졌고 한국 음식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 아이를 함께 살린 후로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다른 의료진들도 저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수연과 저는 자연스럽게 팀이 되어 일하게 됐죠.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서울의 다른 곳들을 탐험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홍대에서는 젊은 에너지를 느꼈죠. 남산타워에 올라가서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파리에서도 이런 전망대가 있나요? 수연이 물어봤어요. 에펠탑이 있죠. 하지만 여기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제 곁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였거든요. 그 아이를 함께 살렸던 그 밤 이후로 수연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틸다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수연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오기 싫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금은 돌아가기 싫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수연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적응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수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아이를 살렸던 그 순간이 제 마음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때 수연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마틸다 씨, 수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미셸 가노 과장이었죠. 마틸다, 잘 지내고 있어. 미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복귀 일정이 확정됐어. 2주 뒤 금요일 비행기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주 뒤라니.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죠. 2주 뒤요? 그래. 6주 연수가 거의 끝나가잖아. 복귀하면 승진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겨줄 예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귀 일정이 나왔어요. 2주 뒤에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군요. 수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한국 생활이 마치 꿈 같았는데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수연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지? 제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환자를 살리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언제부터인가 수연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수연을 만났을 때도 어색했어요. 제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씁쓸했어요. 한 달 반 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죠. 한국에서 지내던 숙소가 그리워졌어요. 비록 작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짐을 풀면서 수연이 마지막에 준 자개장 신구를 발견했어요. 작은 나전칠기 손거울이었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죠. 다음 날 병원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왠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틸다, 어떻게 지냈어? 한국은 어땠어? 클레어가 물어봤어요. 좋았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답했지만 진심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 음식은 어땠어? 다 매웠을 것 같은데. 다른 동료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제 설명을 듣는 동료들의 표정에서 큰 관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교적인 질문일 뿐이었죠. 미셸 간호과장과의 면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지냈어, 마틸다?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미셸이 말했어요. 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응급처치 방법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제가 수연과 함께 아이를 살렸던 이야기,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 환자 중심의 치료 방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 아무튼 이제 복귀했으니까 새로운 업무에 집중해야겠어. 승진 이야기도 있고 말이야. 응급실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부족한 인력, 넘쳐나는 환자, 복도에 누워있는 할머니들. 한 달 반 전과 똑같았는데 제 눈에는 더욱 답답하게 보였어요. 마틸다, 13번 침대 환자 좀 봐줘. 30번 침대에는 또 다른 할머니가 계셨어요.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역시 복도에 임시 침대를 놓고 계셨죠. 언제쯤 방으로 옮겨갈 수 있나요?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곧 자리가 날 거예요. 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한국에서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무의식 중에 한국 뉴스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서울 날씨는 어떤지,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왜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며칠 뒤 수연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마틸다 씨. 파리에 잘 도착하셨나요? 여기는 요즘 가을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한강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카페에서 이 메일을 쓰고 있어요. 당신이 좋아했던 대추차를 마시면서요. 파리에서의 일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한강의 단풍, 그 카페, 대추차,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리워해. 돌아가고 싶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를 돌보면서도 자꾸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수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달이 지나고 미셸이 저를 불렀어요. 마틸다, 승진 이야기인데. 미셸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간호사 자리가 하나 비었어.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해. 어때? 분명 좋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꿈꿔왔던 승진이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기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생각해볼 시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승진을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고 파리에서의 미래도 더 밝아질 거예요. 하지만 왜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오고 싶은 곳은 여기가 아니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수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설렘과 의미였다는 걸요. 며칠 후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마틸다, 한국 다녀온 후로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승진도 한다면서. 좋은 일인데 별로 기뻐하지 않네. 그냥 생각이 많아요. 혹시 한국에서 누구 만났니? 엄마의 날카로운 직감이었어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딸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은 너무 멀어.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맞는 말이었어요. 모든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 준 작의 손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한국에 가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을까요? 수간호사 승진도 받아들였고 새로운 업무에도 적응했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추운 12월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수연의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어요. 이번엔 제목이 달랐어요. 마지막 편지라고 되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메일을 열어봤어요. 마틸다 씨, 안녕하세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메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보내서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서요. 마틸다 씨가 답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죠.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6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7살 아이를 함께 살렸던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국적도, 언어도,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리옹에 가면 당신이 좋아했던 프랑스 치즈를 많이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세느강을 보면서 한강을 그리워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마틸다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이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수연 드림. 메일을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수연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무엇보다 여전히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수연이 리옹에 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만난다면.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수연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뭐, 마틸다, 정신 나갔니?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야? 너무 성급해.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한 후 결심했어요. 수연에게 답장을 쓰기로 한 거예요.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미안해요. 이제야 답장을 써요. 당신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리옹에 오시는 건가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하루도 당신을 잊은 날이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6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이 현실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한국 간호사 시험 준비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이 기다려준다면.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수연에게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어요.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아마 수연도 잠을 못 이뤘나 봐요. 마틸다 씨, 정말요? 정말 한국에 오실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어젯밤 당신의 메일을 읽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몰라요.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한국 간호사 시험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날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병원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한국 간호사 시험에 대해 알아봤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웠어요.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발음도 어렵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도 복잡했죠. 하지만 수연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결심한 거니?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네, 아빠.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1년 반이 지났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간호사 시험 준비도 거의 끝나갔어요. 드디어 시험을 볼 날이 다가왔어요. 한국 간호사 시험은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평소보다 2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수연이 보내준 자료들과 그동안의 공부 덕분에 어떻게든 해낼 수 있었어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자 신청, 짐 정리, 작별 인사.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작별은 정말 힘들었어요. 딸아, 정말 잘 생각한 거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이번엔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떨리긴 했지만 기대가 더 컸어요.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년 반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돌아갈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온 거였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와서 도착 게이트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연을 찾았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수연이 비엔베뉴 마틸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수연은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그리워했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에 담겨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데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같은 서울이지만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보는 거였거든요. 어떤 기분이에요? 수연이 물어봤어요. 떨리지만 행복해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택시에서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두렵기도 했지만 수연이 곁에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연과 함께 서울 거리를 달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반 전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번엔 왠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잘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연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갑자기 긴장되더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도 만나 뵙고 싶어요. 하지만 제 한국어가 아직 부족해서 괜찮아요. 어머니도 그걸 아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새로 구한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수연과 함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밥집으로 갔어요. 엄마의 손맛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어요. 수연을 쏙 빼닮은 따뜻한 미소를 지고 계셨죠. 어머니, 마틸다예요. 수연이 소개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어머니가 반가워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이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위해 여기까지 와줘서.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연이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요. 어머니가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테이블에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1년 반 전 처음 먹어봤던 그 맛들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거 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감탄하며 물어봤어요. 그럼요. 수연이가 당신이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제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 가족 이야기, 그리고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수연이 때문에 왔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자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저를 도와주는 모습도 그렇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연이 제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마틸다 씨가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 텐데 수연이가 잘 도와줘야 해요. 어머니가 수연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마틸다 씨, 힘들면 언제든 여기 오세요.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수연과 함께 한강에 갔어요. 1년 반 전 처음 함께 왔던 그곳이었죠.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긴 포옹을 했어요. 정말 긴 기다림의 끝이었어요.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요. 정말요? 네, 집이란 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수연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수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틸다 씨, 이제 우리 진짜 같은 나라 사람이죠? 네,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제 모습을 수연이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년 반 전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 집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하필 한국이죠? 라고 물었던 제가 이제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운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